갖다 쓸 거 아닙니까? 메인 입장에서는 두 개의 펑션을 선언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A에서 받은 거고 하나는 B에서 받은 거고. 근데 A 입장에서는 C를 분명히 가져온 거거든. 왜냐하면 걔는 혼자니까 다른 걸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기 때문에 얘는 C에 있는 걸 인크루트를 한 거야. 펑션을. 근데 B에 있는 애도 독립적으로 한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각각은 독립적으로 헤더를 가져온 겁니다. 인크루트를. 근데 그거를 BA와 A라는 애, 그 C를 인크루트한 A와 C를 인크루트한 B가 B를 메인에서 사용할 때는 메인의 입장은 통합이잖아. 통합의 입장에서는 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컴퓨터는 중복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혼란을 겪습니다. 모호성을 가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느냐?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버려요. 엄청난 뻑이 일어나는 버그가. 물론 여기다 딥러닝을 넣으면 좀 달아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존 방식으로 한번 저거는 이제 저런 문법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if문이에요. if문. 저 기존 방식이라고 위에서 두 번째 줄 있는 거 있죠? 기존 방식이라고 해서 저게 저 세 줄이 하나의 몸통입니다. 그래서 define이라고 여러분들 잠깐 했었잖아요. 문법적으로 어떤 상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define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 define은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define만 아시면, define의 상수 기능만 아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 저거는 뭐냐면은 내부적으로 자기를 유니크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입니다. define의 if문이에요. define의 if문. 그래서 저렇게 쓰면은 다른 데서 쓰지를 못해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도 컴파일이나 링킹을 할 때 A가 C를 인크루트하고 B가 C를 인크루트 했다고 해서 메인이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 거야. 저렇게 선언을 하면. 근데 저게 나쁜 점이 뭐냐? 이름을 일일이 자기가 선언을 해줘야 돼. 보시면 알지만 if거든요. 저게 첫 번째 라인이 기존 방식 첫 번째 라인이 if and define이에요. DEP의 약자입니다. define의 약자예요. 그래서 if not define이에요. if not define. 그래서 선언되지 않았으면은 이 이름으로 이 헤더, 이 파일의 이름으로 대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언되지 않았으면 어떡한다? 그 안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define으로 해서 그 파일을 이름을 대표하게 메모리에는 컴퓨터 상호간에 링킹할 때는 저 이름으로 대표합니다. 그 파일 이름으로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거는 그 파일 이름마다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언더바 H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부여하면 돼. 어떤 이름은. 근데 이제 알아보기 편하게 여기기 위해서 언더바 H라는 걸 쓰기는 하죠. 그렇게 쓰는데 문제는 뭐냐? 저걸 매번 파일에다가 다 기술해줘야 돼요. 근데 저 현상은 저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현상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한다? 한 줄로 끝내게 요즘은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프라그마 원스라는 게 있어요. 프라그마 원스. 저 프라그마도 원래 쓰는 용도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것은, 심플하면서 유익한 것은 얘는 한 번만 헤더로 포함시키는 거야, 인크루트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저 문장을 헤더 파일에다 딱 넣는 순간 다른 게 막 참조가 되더라도 딱 한 번만 인크루트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 이제 연습하실 때 보니까 엊그저께 보니까 저 디파인 해갖고서 막 이렇게 헤더 파일에다 넣으시더라고요. 약간 그건 고전식인 거. 그냥 프라그마 원스 딱 헤더 파일에다 무조건 상단에다가 넣잖아요.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뭐 이렇게 포함한 게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컴파일러가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더 만든다, 헤더 파일 만든다. 그럼 저 헤더 가드를 위에 무조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중복이 사라집니다. 컴파일. 아시겠죠?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첫 라인에다가 헤더 첫 라인에다 무조건 넣어라. 이것만 인지하시고 있으면 되니까 굳이 다른 거는 실습을 하지 않고요. 제가 현상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현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임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임의적으로 헤더 파일에다가 원래 저는 원스를 넣었는데 원스를 안 넣고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헤더를 2번을 색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우선은 메인에다가 원래는 없었는데 헤더 파일을 하나를 넣겠습니다. 요 HTTP. 근데 요 HTTP는 또 어디 선언되어 있냐면 여기도 선언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 안에도 without namespace라는 게 있고 메인에도 헤더 네임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얘도 독립적으로 포함시킨 거고, 그렇죠? 헤더에서 without namespace.htttp를 포함시킨 거고, 펑션에서 메인에서 http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중복으로 포함 관계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복으로 만들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자, 한번 그럼 얘를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C++ 펑션 .cpp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 redefini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redefinition이라고 나오면서 어떤 펑션이 두 번 definition 됐습니다. 구성됐습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찾아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서 제가 얘기했던 원스를 헤더 파일에다 그냥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스를 프로그래머 원스라는 걸 넣어주죠. 그리고서 똑같이 한번 다시 컴파일을 합니다. 그럼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프라그마 원스를 그냥 헤더에다가 넣어줘라. 헤더 파일에다가 헤더 가드를 넣어줘라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헤더 가드라고 그래요. 이거를 헤더 가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헤더 가드를 넣어주시면 된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되셨죠? 요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헤더에다가 프라그마 원스
넣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만으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참조를 하시려면은 PDF의 앞에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에 걸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를 해볼 거냐? 해보기인데 입력을 2개를 받습니다. 파일을 입력을 2개, 그러니까 숫자를 2개를 받아요. 숫자를 2개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서 밑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실행 결과를 보시죠? 저 실행 결과처럼 나오시면 돼요. 나오면 됩니다. 자, 나온 상태에서 끝나는 거냐? 프로그램이. 그게 아니에요. 다시 물어봅니다. 계산을 다시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yes를 누르면은 그 위에, 그 다음에 다시 입력 화면으로 갑니다. 다시 입력을 시작해요. 그래서 화면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지금은 그냥 계속 입력을 하는 걸로 되고요. 만약에 n인, 대문자 n을 넣으시면은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입니다.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예요. 그냥 종료가 아니라. 그래서 메시지를 띄우고 종료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자 2개를 입력받아서 플러스 덧셈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이 3가지 4층 영산을 자동으로 하고 디스플레이를 해줍니다. 출력을 해줘요.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입력, 또 계산을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Y를 누르면 N이 아닌 대문자 N이 아닌 다른 거를 누르면은 계산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N을 누르면 종료하면서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면서 밖으로 종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무한 루프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종료하기 이전까지. 아시겠죠? 내용은 이해가세요? 네. 요게 내용이 전부고요. 자, 우선 내용은 이해가셨으니까 이제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분은 되도록이면은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종이 페이지를 하나를 띄우시고 종이 페이지 그냥 쓸 수 있는 거 연필이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페이지를 해다가 저 루틴을 한번 플로우 차트로 그리는 겁니다. 플로우 차트로. 자, 플로우 차트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자, 그래서 제약을 몇 가지 두겠습니다. 시작은 무조건 0으로 시작합니다. 끝나는 것도 0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은 화살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작이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요 중간에 뭔가가 들어가요. 네. 자, 이걸 그런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변수를 그러니까 뭔가 분기가 일어나야 돼요. 분기가 일어날 때는 마른 문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가지는 무조건 2가지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 때는 yes, 즉 true일 때고요. 얘는 false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의 상황은 변수를 담거나 곱셈을 하거나 이러는 나눗셈을 하거나 연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는 모두 다 사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를 빼면 얘는 픽스잖아요. 두 개를 빼면은 이 세 개로 모든 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각은 선이 무조건 두 개여야 돼요. 여기다 선 이렇게 넣고 이러는 거 없어요. 제약사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 두 개, 선 두 개, 도형은 선 두 개만 포함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화살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 뭔가 곱셈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또는 나눗셈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만약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숫자가 있을 테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양쪽은 어떻게 넣을까요? 앞에다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변수에 뭔가를 담겠죠. 그래서 입력에 우리가 맨 처음에 변수 선언하듯이 변수를 선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를 했던 int, 그래서 first, 그렇죠? 그리고 입력 cin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입력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f, 그리고 이 중간에는 또 세컨이 들어가겠죠? 요 뭔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f하고 s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모양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 번 정도 저런 용지에다가 플로우 차트로 한번 그리고서 바로 프로그래밍 하지 마시고 그리고서 한 번만 해보세요. 네, 권장드립니다. 권장하기라고 그러면 또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본인들을 위해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파일 하나에다가 모두 저런 동작하게 먼저 만드세요. 파일 하나에 쪼갤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에다가 만드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쪼개시는 걸 합니다. 쪼개는 걸 해요. 근데 쪼갤 때 제가 요청드리는 건 뭐냐면은 기능을 얘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여기에 출력이 있겠죠. 화면 출력. 결과값에 대한 화면 출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얘가 리절트다. 이렇게 리절트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요 단위를 펑션으로 따로 만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기는 못하겠다. 그런 정도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펑션으로 만드시면 돼요. 하나의 펑션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이 세 개는 최소한 4개의 펑션은 나와야 돼요. 최소한 4개.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까지 따로 한다? 그러면 6개 정도가 나옵니다. 펑션이. 아니 이게 다른데 왜 6개가 나오지? 잘 생각해 보시면 6개 정도에서 5개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메인은 펑션 하나만 넣습니다. 펑션 하나만 넣어요. 메인에는. 그리고 나머지를 호출해서 메인에서 실제 동작하는 펑션들을 호출해서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펑션 하나. 규칙입니다. 모든 걸 다 구성해서 다 만들고 메인은 무조건 펑션 하나입니다. 그리고 리턴만 있어요. 리턴 제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펑션으로 빼세요. 펑션으로. 그게 파일로 쪼개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의 파일에다가 펑션으로 다 쪼개보고 다 쪼개서 메인에 펑션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다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헤더 파일과 그리고 CPP 파일을